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매수에 들어갔는데, 네, 안녕하세요. 중수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난 영상이 이제 5J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분할 매수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강력한 도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저번 영상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은 분할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장성이 꺾인 종목도 분할 매수하지 말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반대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분할 매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럼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초반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3분할, 5분할, 10분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할 매수의 가격, 특정한 가격을 정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이게 한 7,0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특정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매일 그냥 일정하게 금액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적립식 투자처럼 하는 거죠. 이게 10,000원이 뭐 11,000원 갔다가 9,000원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게 약간 올랐을 때 사도 되고 떨어졌을 때 사도 되고, 대신에 이제 분할 매수의 횟수가 조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를 정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과, 그거 가격과 상관없이 매일같이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고 치면은 지금 3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예를 들어 7,000원 목표가까지 떨어졌다고 치면은 300만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다시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나머지 400만 원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지선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 이것의 장점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그런 확신과 기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손실날 위험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5,000원까지 하락을 해도 여기서 7,000원, 5,000원에서 비중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상승을 하더라도 쉽게 그 계좌 수익금은 플러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할수록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했을 때 손실을 금방 메꿀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만약에 10,000원대에서 30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10,000원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15,000원까지 올라 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는 이게 300만 원에 대한 수익금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작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지선이 확보된 종목을 매수를 하라는 것이 이제 기본 필수 요소고,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르든지 주가가 이제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를 때 사도 되고 떨어질 때 사도 되고 그런 방법인데, 당연히 장점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뭐 그냥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마인드 관리 측면에서 좋겠죠. 그리고 10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를 때 사더라도 계속 10번에 나눠서 사면은 비중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 같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분할 매수도 매일같이 10번에 사는 방법이 있고, 일주일에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적립식 투자처럼 하는 거죠.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의 몇 퍼센트를 떼어가지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제 10분할 매수를 다 채웠는데 이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악재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는 10분할 매수 비중을 다 채웠는데도 하락을 한 경우니까 손실금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재가 터진 다음에 떨어지는 리스크는 있지만, 매수를 하는 그런 열 거래일 동안에는
마음 편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예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노아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10분할, 이거 사실은 10분할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이제 나중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1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매수를 했고, 이제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계속 오를 때도 사고 해서 한 10번 넘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아레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10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린 그런 케이스고, 이렇게 그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이 커진 경우에는 나중에 상승했을 때 수익률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YM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가격 매수를 했는데, 핸드폰이나 그런 데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저는 이때 이제 5월 달에 처음 매수를 했고, 이때 이제 매수를 할 때 생각이 여기가 지지선이 이제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 한 6천 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격 분할 매수 방법이죠. 제가 매수를 한 뒤에도 약간 조금 오르나 싶더니 약간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16,000원까지 가격이 와서 이때 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약간 좀 떨어져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져가지고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에서 비중을 조금 늘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팔긴 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넘게 제가 산 포인트 대비해서,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다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아무튼 저에게 이제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5분할에서 한 7분할 정도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이거는 여기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단 한 벌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에서 비중을 늘린 다음에 조금 올랐을 때 이제 수익 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 방법이, 가격 분할 매수, YMT 같이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그런 가격 분할 매수 방법이 있겠고, 가격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오를 종목이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10분할 매수로 이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8만 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처음 진행을 했고, 매수한 다음에 이게 한 6% 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지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지지선이 확실히 잡혀 있고 2020년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8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8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매수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빨리 올라 버리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불타기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타기와 이제 물타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게 이제 케바케라고, 상황에 따라서 불타기가 좋을 때도 있고 물타기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웠지만, 이 주가는 이제 예상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불타기를 한 그런 케이스고, 이때 처음 매수를 했고 지지선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처음 들어갔고, 근데 이것도 S-오일처럼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상태, 그리고 지지선이 확실히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갔을 때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불타기랑 이제 물타기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저의 어떤 불타기 했던 그런 케이스들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